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학교들이 개학을 한 지 어느덧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교육당국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모시고 도내 학교 개학 분위기와 함께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대동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님. 먼저 지난달 개학을 앞둔 시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좀 거세지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개학 후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학교 개학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개학 시점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아주 폭증하기 시작을 해서 30만 명도 넘어가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 확진자, 교직원 확진자 나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지금 학교 운영 중이고 이제 좀 안정화가 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파력은 상당히 높고, 대신 이제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위중증 화율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이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교내 집단 감염 사례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는 저희가 보건당국에서도 그렇고 초창기처럼 집단 감염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이제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학교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많이 나오는 걸 집단 감염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쓰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면은 하루에 도내에서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감염되는 것으로 통계 지금 잡혀요. 네.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 위중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고, 대부분 아예 그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좀 감기 수준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앓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학기 적응 주간이 지난 14일부터는 이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좀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의 특성에 기반한 그런 방역 대책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대비는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 선에서 일상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 이게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4일부터는 확진자는 여전히 이제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14일부터는 이제 그 동거 가족 중에 확진이 되어도 이제는 그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확진되지 않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등교가 가능하고요. 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신 이제 PCR 검사를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아서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가 중지가 되죠. 그 결과에서 이제 본인에게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등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등교의 범위가 이전보다 좀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일상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 여기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그 정상 등교 원칙 아래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왔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애초에 개학을 하면서 교육당국하고 이제 보건당국에서 한 게 이제 밀접 접촉자 분류를 학교에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밀접 접촉 분류를 외부에서는 안 하거든요. 네. 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나왔던 기준이 확진자 3%, 그다음에 15% 이상 격리, 이렇게 된다면 원격으로 돌아가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 반 전체를 밀접 접촉으로 분류하게 되면 사실상 학교를 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특성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는 등교 중지 대상을 확진자로 딱 한정을 하고요. 이 확진자가 있었던 학급 중에서도 유증상자,
학급 구성원 중에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그 학급 내에 있으면 다 밀접 접촉으로 분류해가지고 등교를 중지시켰었는데 지금은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만 등교를 중지시키고 검사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접촉을 했더라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등교를 하고 대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신속 항원 검사,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저질환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사 일정은 뭐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감염병 양상도 다르고 학교의 그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개학 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가 가장 맞는 대책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학교 전체가 원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학급만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한 학년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학사 방침 외에 그 학교 방역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사실 학교 방역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들 마스크 쓰는 것, 거리두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급식실에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아프다 그러면 일단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검사부터 받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학교에 뭐 교직원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랴 뭐 거리두기 지도하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지원하는 인력을 2,400여 명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그 인력을 87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학교를 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매주 학생들에게 2개씩 배부되도록 또 저희 강원도는 뭐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저희는 아예 학생 개인에게 하나씩 가도록 다 소분 포장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받아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도록 학교 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 그 담당 교사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저희가 그 온라인 연수도 진행을 했고요. 뭐 온라인 연수에 동시 접수가 2,000명 정도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성황리에 연수를 마쳤고요. 예, 지금 그렇게 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PCR 검사를 위해서 최근 그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선별 검사소도 좀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의 이제 PCR 검사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면은 그냥 이제 검사를 해줬는데 이제는 접촉이라고 해도 안 되고 뭐 증상이 좀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또 학교로서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원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동 PCR 팀을 3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PCR 검사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 인구 밀집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에다가 이제 교육청 전용 학생과 교직원 전용 PCR 검사소, 선별 검사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진단으로 빨리 이제 그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요.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증상이 있거나 같은 학교에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좀 기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학생들 또 아니면은 신속 항원 검사 자가 진단 키트를 해봤는데 2줄로 양성을 얻던 학생들은 가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된 경우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집니까? 예, 뭐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어차피 지금은 학교 수업과 또 학교 수업은 진행을 하되 일부 학생, 일부 교사는 감염 때문에 격리가 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교사가 감염이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증상이 전혀 없다. 증상이 전혀 없고 선생님이 내가 수업할 수 있다라고 원하신다면 학생들은 교실에 있지만 선생님들은 집에서 재택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하십니다. 원격 수업은 이미 뭐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선생님이 증상이 있어서 요양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각 지원청마다 있는 이제 그 보결 순회 전담 강사를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끼리 수업 시간을 바꾸어서 하루 이틀 정도라면은 바꾸어서 운영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임시 강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짜리로도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강사도 이제 교사 정년하고 맞춰가지고 62세가 정년, 62세까지만 채용이 가능한데 네. 지금 강사 확보를 좀 돕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65세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감염될 때가 가장 문제죠. 학생들이 감염되면은 이제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 두고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을 그대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 학생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그 수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뭐 우리 그 EBS 온클 같은 LMS 시스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따로 선생님의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돌아오면은 보충 학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이제 상황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그 방식을 학교별로 또는 교과별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선 교사들과 이 보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 무지하게 힘듭니다. 코로나 네. 3년째 맡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생 지도, 그 수업 지도, 교과 지도하고 생활 지도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은 벅찹니다. 벅차고 거기에 또 다른 행정 관련된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의 안전까지 맞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참 죄송스럽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상황 우리가 또 함께 이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방역 인력이 한 2,455명 배치돼 있었는데 올해 870명을 더 이제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건교사 혼자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채용을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조건은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일손을 돕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교육청에다가 아예 학교 지원팀을 하나 상설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퇴직하신 보건 선생님들, 그러니까 방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로 이루어진 팀을 지금 도교육청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상황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조치하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좀 정말로 이제 대규모 감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을 파견이 되어 가지고 상황을 같이 처리하는 그런 팀을 저희가 지금 상식팀을 한 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팀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무지하게 바쁘신데 교육청도 네. 학교를 돕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관리나 역학조사 이런 부분을 방역 지원팀에서 좀 그렇죠. 예전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하던 역할을 교육청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재 만 12세 이상 학생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인데요. 현재 그 대상 학생들의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지금 학생들 2차까지 접종률은 성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87% 정도 2차까지 접종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접종률이 더 이상 잘 늘지는 않아요. 이제 맞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맞았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어찌되었건 백신이 감염도 막아주고 일정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네.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상당 부분 막아준다는 게 과학적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아직까지도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백신이 가장 안전 장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확산 방지에도 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도 좀 뭐 나오고 가장 있나요? 어렵죠. 어렵고 근데 이게 감염병에서 특별하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뭐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봐도 네. 뾰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치원에는 무조건 한 명씩 방역 지원 인력을 더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 지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이어가되 이 일상을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손 자주 비누로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로 당분간 착용을 해야 되고요. 또
거리두기 네.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참 특히나 그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들한테 이게 사실 할 소리는 아닌데요. 그 얼마나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잘거리고 떠들고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런 거 좀 참고 지내는 게 방역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부모님들 이거 좀 참고하셔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나 학력 저하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있나요? 예,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차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은 격차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장기간 등교를 하지 못했었고 초퇴 그다음에 네. 또 원격 수업을 오래 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기인된 문제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하반기에 전면 등교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사실은 대부분 학교가 다 전면 등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아주 소수 대규모 학교 빼고는. 그래서 코로나 초퇴와는 좀 상당히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전면 등교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정서 그 격차나 공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투자를 했습니다. 뭐 말씀을 예를 들자면 소규모 방과 후 수업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 교사를 배치해서 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부족한 학생들을 옆에서 꼼꼼히 보살펴주고 또 심리 상담도 많이 강화해서 학생들 그 우울한 감정, 흔히 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죠. 이런 거 겪는 학생들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 좀 정서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라고 해서 문화생활 전용 선불 카드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좀 집중적인 지원을 했고요. 네.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 올해 이제 새 학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기초학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기초학력은 다음번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올해 저희가 최초로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한글 유창성, 한글 읽기, 한글 문해력,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영어 수학 같은 이 기초 학력을 전담하는 교사들을 연수를 통해서 많이 양성을 했어요. 한 100명 넘게 양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명 선생님을 기초학력 전담 교사로 이분들은 담임을 맡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관련한 가서 수업하고 통계 내서 공유하고 이런 분들을 지금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교사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협력교사는 이제 단독으로 수업하는 분은 아니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옆에 같이 들어가셔서 잘 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늦게 따는 학생들 옆에서 지도해주고 이제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작년도까지 꾸준히 늘려가지고 120명까지 늘렸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100% 늘려서 240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학생들 꼼꼼하게 이 지도를 하게 그렇게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변인님 끝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미크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연일 이제 다수의 학생들 확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는 다르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 전 세계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안전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일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활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종식이 될 때까지는 방역수칙 잘 지키고 특히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코로나 증상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구멍이 아프다는 것, 기침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등교를 하지 말고 신속 항원 검사 받아보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전 세계 자료들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경우에도 학교는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되고 가장 일찍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가 경험으로 함께 터득한 그런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